그 나라는 왜 한국에게 무시무시한 군사기술을? KF-21은 미국 제외 세계 최초 에스코트 전자전기, 세계 두 번째 원거리 전자전기도 개발 착수. 최근 KAI가 개발 중인 KF-21 사업에 LIG 넥스원이 전자전장비 항전장비를 공급하기로 해 주목받는다.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지난달 말 KF-21 최초 양산에 대한 통합전자전장비 2종 항전장비 7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각각 1,557억 원, 1,013억 원이다. LIG 넥스원의 최근 매출 2조 3,085억 원, 6.75%, 4.39%에 달한다. LIG 넥스원의 KF-21 최초 양산 공급 계약 소식에 LIG 넥스원의 무인화 미래전 사업, 유도무기 사업도 주목받는다. 현재 LIG 넥스원은 KF-21에 장착되는 비행제어 컴퓨터, 무장관리 컴퓨터, 생존체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AI 전술 참모, MR 기반 운용 통제 기술 등도 추가 공급 가능하다. 유도무기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기존 전투기는 대부분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연동 문제로 유도무기 개발에 한계가 있다. KF-21 공급 계약이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을 비롯해 공대함 등 미사일 개발에 초석을 마련한 셈이다.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선택적 유인기 설계, 검은색 위쪽 삼각형 UAV 통제 능력, 검은색 위쪽 삼각형 레이저 병기 운용 능력,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전자전 능력, 검은색 위쪽 삼각형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탑재한 차세대 전투기다. 더불어 5세대 전투기 이상의 장거리 고속순항 성능 등이 요구된다. 전투에 초점을 찍고 있는 만큼 장착될 유도무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로는 미 공군의 NGAD 프로젝트가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FCAS, 차세대 전투 항공 시스템,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GCAP,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라는 명칭으로 6세대 전투기 및 기타 시스템의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타마락 디펜스의 군용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주요 개발과 협력 전투 항공기 수요는 2030년까지 약 700억 달러, 하나 약 96조 5,8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KAI의 KF-21은 현재 2026년을 목표로 블록 1 개발을 진행 중이다. 6세대 전투기를 현재 개발 일정에는 바로 포함되지 않고 향후 목표로 해놓은 상태다. 다만 이미 5세대의 특징인 내부 무장창 기술 외에도 6세대의 전투 운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KAI가 고비용이 소요되는 6세대 전투기 플랫폼 개발보다는 KF-21의 스텔스 성능을 고도화하고 AI 기능을 추가해 6세대급 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 무인 전투기와 AAP까지 동시 운영하면 6세대 전투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체 대형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 NGAD의 경우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플랫폼을 소형화하고 복잡성을 줄인 엔진으로 변경해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에 장착되는 독일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국내 개발도 시작됐다. 국산 전투기 플랫폼인 KF-21 개발과 더불어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AI 유무인 체계 개발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I 관계자는 아직 KF-21 이 블록 1 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협력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도 공군의 전력화 납품 이유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협력사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잘 유지한다면 추후 협력 가능성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과 칼레드 빈 후세이 al-BR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2. 육군 UH-60 헬기의 운명은 양락교의 디펜스 클럽. 육군이 사용하는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대한항공이 맞붙는다. 두 업체는 국내외 업체와 손잡고 성능 개량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26일군에 따르면 블랙호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헬기 전력의 중추 UH-60의 성능 개량은 2020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UH-60을 성능 개량할지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을 도입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방위사업 추진위 방추위에서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능 개량을 해 수명주기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당시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KAI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헬기를 직접 사용하는 소요군인 육군의 반대와 부딪혔다. 육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헬기는 139대, 육군 113대, 해군 8대, 공군 18대다. 1990년대 도입된 UH-60이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핵심은 미사일 경보장치나 전방 관측 장비, 위성 관성 항법 장비 등이다. 육군이 특수작전을 위해 보유 중인 UH-60 특수작전용 헬기는 장비들이 없다. 북한의 대공미사일 체계 대응이 불가능하고 야간 및 제한된 기상 조건에서도 정밀항법 운항이 제한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북수뇌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수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동률도 떨어졌다. U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한 기종으로 일부 수리할 부품이 단종돼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헬기의 평균 가동률이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능 개량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수리온을 납품하지 못한 KAI다. 23일 영국 팡보로 에어쇼 현장에서 하나시스템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성능 개량 사업 도전을 선언했다. KAI는 향후 주관업체로 항공기의 체계 개발을 주도하고 하나시스템은 참여업체로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KAI는 수리온과 LAH 등 다양한 헬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UH 성능 개량에 필요한 설계, 해석, 제작, 가망, 시험 및 후속 지원 등 항공기 개발 전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하나시스템은 항공기의 생존, 통신 및 전자광학 기능을 포함한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AI와 하나시스템은 이번 성능 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수리온 성능 개량과 수출, 소형 무장 헬기, LAH, 수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등 많은 헬기 사업에서도 손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미국 방산기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방산기업은 레이시온, RTX, 계열사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다. 콜린스사는 군용 항공기, 우주 분야 시스템 및 제조 전문 업체다. 항공전자 기계 부품, 전력 제어 임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군 UH-60의 특수작전용 헬기인 MH-60의 조종실 디지털화를 비롯한 성능 개량을 담당했다. 대한항공은 UH-60의 제작과 개조,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1990년 UH-60을 국내 생산하기 시작했고 130여 대를 납품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UH-60의 창정비도 수행하고 있다.
상정비는 부품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해한 후 검사 수리함으로써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위 정비 개념이다. 항공기의 경우 정비, 수리, 재생하는 일련의 작업을 뜻한다. 육군의 차세대 헬기 국내 개발 vs 해외 도입 고민. 육군은 UH-60을 성능 개량해도 도태 시기를 위해 신형 헬기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종 대비 속도와 작전 반경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기종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블랙호크와는 형상부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업명은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 도입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030년대 후반부터 야전에서 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